예, 추가적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까지는 여기 나사 틈새였죠. A 부분의 나사 틈새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키가 들어갈 키홈에 대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번째는 B. 자, 이번엔 B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B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부분, 여기 화살표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계할 때 이 오일실 부분이 조립되기 위해서는 축 부분에서, 축에서는 현재 이 모서리, 이 부분이죠. 자, 축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다시 볼까요? 예. 자, 축에서는 이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에, 자, 이 모서리죠, 그죠? 이런 모서리를 통과하는, 그죠? 오일실은, 다시 볼까요? 현재 X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오일실은 축을 기준하게 되면은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서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는 우리는 못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못따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커버, 4번 커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버를 그릴 때도 이 파란색 오일실이 들어가려면 여기 모서리와 커버 부분이었죠. 커버 부분의 이 모서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조립이 되었으니까 커버를 작업할 때도 우리는 저 모서리 부분에, 그죠? 이 모서리 부분하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못따기를 했다 그러면 축을 기준해서 작업할 때도 오일실이 들어가는 여기 모서리와 그리고 이 모서리, 이 모서리에는 못따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그 규격집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규격집 가서 오일실이 우리가 몇 번에 있었냐면은 오일실이 37번, 38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37번, 38번 오일실 쪽 가서 한번 체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이 축입니다. 이 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먼저 그 오일실이 들어가는 기준, 자, 기준 치수가 바로 D1이거든요. 자, 우리 도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준 치수는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지름 20으로 나와 있죠. 우리 앞전에 커버를 설계할 때 제가 오일실에 대한 축지름을 20 준다라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0을 기준해서 오일실이 들어갈 그 못따기 부분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지름 치수 D1 치수가 요거 D1이죠. D1 치수가 20일 때 D1 치수가 20일 때 D2라는 값은 얼마냐면은 17.7이 됩니다. 즉 D1이라는 값은 17.7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볼 부분은 못따기. 현재 못따기 부분은 15도에서 30도 사이니까 저는 30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단 부분이 어떻게 둥글게 준다라고 되어 있지, 둥글게 준다라고 되어 있지 값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값은 그냥 제가 앞전에 봤던 이 값을 그냥 0.5라는 값을 기준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기 이 각도였죠. 자, 여기 각도는 몇 도? 30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일실이 들어가는 축지름이 20일 때 안쪽 지름은 이 부분입니다. 안지름은 17.7이라는, 맞습니까? 이렇게 17.7이라는 값으로 우리는 설계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처럼 30도 각도로 못따기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0.5로 둥글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값을 체크를 해 놓고요. 그래서 먼저 왼쪽 부분에 대한 나사 틈새, 그리고 그 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오일실이 들어가는 못따기 부분까지 설계 작업을 끝냈고요. 예,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을 봤을 때, 자,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전체 조립도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베어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베어링에 대한 규격은 6003이었습니다. 03으로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축지름이 17이었죠. 그래서 축지름이 17이라는 부분을 기준해서, 그죠? 여기에 축지름이 17이라는 부분을 기준해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몸춤링에 대한 설계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축지름이 6003일 때는 축지름이 17이었고요. 옆으로 쭉 가서 이제 여기 멈춤링, 이 조그마한 홈 부분에는 멈춤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각형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마한 이 사각형이 바로 멈춤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멈춤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립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 부분이죠. 이렇게 홈이 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이 파지는 이 홈 작업을 이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멈춤링에 대한 부분도 규격집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멈춤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9번입니다. 19번에 멈춤링 작업이 있으니까 19번 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자, 19번 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멈춤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먼저 또 기준되는 게 어떤 거죠? 기준되는 부분, 위에 올려볼까요? 이렇게 좀 올려놓고요. 자, 일단 기준되는 부분은 바로 축이 들어가는 지름이니까 우리는 축지름 17로 본다 그랬습니다. 축지름이 17일 때 바깥지름이죠, 그죠? 이거 D1이 축지름이라 그러면 D2는 안쪽에 들어가는 그 홈에 대한 지름이니까 홈에 대한 지름은 여기 16.2로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D2라는 값은 16.2로 설계를 한다라고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번에는 n값. 자, n값 같은 경우는 바로 거리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멈춤링이 들어갈 때 최소 얼마만큼의 거리를 띄울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n값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최소 값이거든요. 최소가 1.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보다만 더 크게 설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n값을 그냥 설계하기 쉽게 1.5보다 최소값이 1.5니까 1.5보다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저는 n값을 2라고 놓고 설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값, 그죠? 여기 그 측면부터 멈춤링이 들어갈 그 자리에 대한 그 거리값입니다. 멈춤링이 들어가는 거리값을 규격집에는 1.5가 나와 있지만 저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수월하게 n값은 2로 설계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m값입니까? 이 m값이 바로 실질적인 멈춤링에 대한 폭입니다. m값이 멈춤링에 대한 폭인데 우리는 축지름을 17로 봤을 때 축지름 17로 봤을 때 m, 자, 멈춤링에 대한 폭치수가 현재 얼마냐면은 폭치수는 1.15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5 값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차까지 같이 확인할게요. 자, 바깥이 축지름이 17일 때 안에 들어가는 홈은 16.2입니다. 그럼 16.2의 공차값은 0에서 마이너스 0.1이 되고요. 0.11입니까? 0에서 마이너스 0.11 되니까 이런 공차값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m값, 이 멈춤링에 대한 폭입니다. 멈춤링이 들어갈 홈에 대한 그 공차값은 1.15일 때 플러스 0. 그죠? 플러스 0.14에서 0이라는 공차값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m값에 대한 공차, 그리고 이 부분 D2에 대한 공차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서 설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값들을 따라 메모를 하셔야겠죠. 자, 메모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거. 자, 지금은 이 부분이죠. 요거. 자, 이 부분이 바로 그
멈춤능에 대한 폭이었으니까 이 폭에 대한 부분이 바로 파이가 16에 0에서 마이너스 0.11이라는 마이너스 0.11이죠. 0.11이라는 공차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n, 자, 그 거리값이었는데 거리값이 최소 1.5니까 저는 2라고 설계했고, 그리고 멈춤링이 들어갈 폭이 얼마냐면은 1.15. 1.15인데 요거에 대한 공차값 플러스 0.14 플러스 0.14에서부터 0이라는 공차값을 가지는 멈춤링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 2 나와 있었네요. 그죠? 위에 2. 이렇게 해서 저는 2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설계 작업을 했고요. 다음은 또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D. 자, D라는 부분이 바로 또 조금 전에 보셨던 어떤 값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그 오일실. 자, 다시 볼까요? 전체적인 조립도를 봤을 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화살표 X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 X 부분이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서리? 축에 관련되는 이 모서리죠. 여기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조립이 되죠. 그죠? 이 모서리입니다.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는 그 못따기 처리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축에 대한 지름을 보니까 축지름은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축지름은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에 대한 축지름은 현재 15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15를 기준해서 여기 값과 이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오일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오일실이 37번, 38번이었나요? 이렇게 37번, 38번 가서 자, D1 값. 자, 조금 전에 보셨던 D1 값이 지름이 15. D1 값이 15일 때입니다. D1 값이 15일 때 D2 값은 13.1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13.1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5도에서 30도 사이니까 저는 30도로 설계를 할 거고, 끝단 부분을 둥글게 깎는다 그랬는데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값은 0.5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여기는 각도가 30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은 13.1. 자, 지름 13.1로 설계를 할 겁니다. 물론 끝단 부분은 0.5 필렛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키홈 부분이죠. 여기 나오는 키홈 부분인데, 자, 이 키홈 부분은 우리 아까도 보신 것처럼, 자, 키홈은 그 규격집에서 그 평행 키였죠. 21번이었습니까? 키가 21번 평행 키를 봤을 때 21번 평행 키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축지름, 키가 들어가는 축지름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축지름이 12로 축지름은 12로 일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지름이 12일 때 우리가 볼 부분은 여기 키홈에 대한 폭, 자, 그죠? 키홈에 대한 폭과 키홈에 대한 깊이 값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규격집 가서 축지름이 12죠. 축지름이 12일 때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B2가 아닌 B1입니다. 그렇죠?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온복하게 파진 부분이 B1 값을 봐야 되니까 B1일 때는 4가 되고요. 그리고 B1일 때 허용 공차 값은 N9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N9 들어가고요. 그리고 폭이기 때문에 T1 값 들어갑니다. 그래서 T1 값은 2.5인데 2.5에 대한 공차값 플러스 0.1에 0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한번 메모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폭은 4N9가 되고요. 그리고 깊이는 아까 2.얼마였어? 2.5였나요? 깊이는 2.5에 플러스 0.1에 0이라는
이런 공차값이 들어간다 라고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어진 빈칸을 쭉 채웠는데 실제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17, 뭐 19, 여기 12 나와 있는데 이런 치수들은 여기서 뭐 꼭 17로 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또는 조금 더 작게 원래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 여기는 17로 설계를 하세요. 여기는 뭐 12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폭 우리 키홈에 대한 폭인데 키홈에 대한 폭도 제가 이렇게 그냥 14로 주어졌고 10으로 주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주어진 값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캐드에서 모델링 캐드에서 캐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 3차원 모델링까지 같이 진행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값들이니까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죠? 그 축 작업할 때 요거에 대한 그 뭐 도면층 그리고 선 굵기 또는 색상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요거에 대한 내용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계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처음부터는 이렇게 뭐 상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먼저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CAD를 먼저 이렇게 띄울게요. 자, 주어진 CAD를 먼저 실행했고요. 자, CAD를 작업할 때 먼저 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저 선 그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수평선 하나를 작업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먼저 작업을 해놓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설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화면을 좀 줄여 놓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 왼쪽에 자, 왼쪽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왼쪽에는 그거 그 나사 틈새였죠. 왼쪽에 나사 틈새가 들어갈 부분부터 설계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먼저 왼쪽에 들어가는 틈새부터 설계 작업할 거니까 먼저 여기서는 M10 자 먼저 지름은 M10입니다. 물론 뒤에 우리 그 피치 값을 1.25 준다 그랬는데 캐드로 작업할 때는 피치 값은 적용이 어려우므로 그냥 지름 치수 자 나사에 대한 지름 치수를 주기 위해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전체 지름이 10이니까 5만큼씩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에 대한 폭입니까? 여기 나사 틈새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17이니까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17만큼만 이 선을 오른쪽으로 간격을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 놓고 자, 이제부터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자르겠습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자, 이 선들을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 잘랐고 이 선은 그 수평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선은 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그 작은 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홈 부분인데 홈 부분은 따로 치수 기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홈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자 다시 규격집 잠깐 볼까요? 자 다시 규격집을 봤을 때 나사 틈새가 몇 번이었냐면은 나사 틈새가 17번 그죠 이렇게 나사 틈새 17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은 D 값이 10일 때 D 값이 10일 때 피치 값 1.25 보게 되면은
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8이 들어갑니다. 8. 그죠? 8이죠. 그래서 우리는 8만큼만 간격 띄울 거니까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4만큼씩입니까? 그죠? 8에다가 나누기 2 양쪽이니까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G1 값. 자, G1 값이 얼마냐면은 피치가 1.25일 때 G1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 그죠? 2라는 값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해가지고 이만큼만 이 선을 이쪽으로 간격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점을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이제 이 포인트부터 어떻게 30도만큼 선을 그어서 올릴 겁니다. 자, 30도만큼 값을 이제 그릴 거니까 그거는 좀 잠깐 쉬었다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